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과연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대체 은행원 같죠? 좀 이게 예전에 어릴 때는 좀 교복 입으면 20대 때만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약간 5년 꿇은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죄책감이 드네요,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복을 입은 이유는요, 오늘 할 주제가 바로 떡볶이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복은 제가 예전에 저기 학원 강사일 때 정수정 학생이 저한테 준 거예요. 그때 이 정수정 학생이 나한테 떡볶이를 얻어먹고 이 교복을 줬거든요. 하복인데요, 사실 중딩 교복입니다. 이 수정이가 고1 때 저한테 이제 중학교 교복 안 입으니까 준 거라서 중딩 교복입니다. 고딩 교복 찾습니다, 여러분. 중딩 교복은 더욱더 죄책감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떡볶이와 관련된 옷이 뭐가 있을까? 빨간색을 입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제일 떡볶이를 자주 먹고 떡볶이의 추억하면은 학창시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무리하게 교복을 입고 하게 됐어요. 일단 떡볶이는 정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막 침이 고이는 이 비주얼. 튀김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떡볶이와 그 오뎅, 순대랑 먹어도 맛있고, 저 계란을 깨가지고 떡볶이 소스에 입에 춘 거요. 떡볶이 소스에 비벼가지고 먹으면 정말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민들의 대표적인 정말 음식, 간식거리로 급부상한 떡볶이. 우리가 주변에 떡볶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떡볶이는 한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고,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떡볶이를 이렇게 좀 퓨전 음식으로 만들어서 세계화시키는 그러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먹는 이 떡볶이, 과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떡볶이를 이렇게 개발한 사람은 누구고, 조선시대에도 혹시 떡볶이를 먹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일단 떡볶이는요, 원래는 이렇게 지금 보여준 빨간 떡볶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흔히 얘기하는 궁중떡볶이가 떡볶이의 시작입니다. 간장떡볶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볶이는 귀한 음식이었다. 서민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궁중에서 왕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러한 궁중떡볶이였습니다. 럭셔리했어요. 여기에 소고기가 들어가고 오방색으로 고명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오방색으로 고명이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가는 간장떡볶이, 궁중떡볶이였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궁중떡볶이 많이 해 드세요. 어린아이들 떡볶이 매우니까 궁중떡볶이를 해주거나 요즘에는 카레떡볶이, 짜장떡볶이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원래 궁중에서 숙주, 표고버섯, 양파 그리고 당근 이런 걸 볶아가지고 소고기와 떡을 이렇게 고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때는 떡볶이보다는 비주얼이 약간 떡찜에 가까운 궁중떡볶이가 시초입니다. 이런 궁중떡볶이가 처음 나타난 그러한 문헌은요, 조선시대 말 1800년대 말에 시의 전서라는 요리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의 전서는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대령 숙수가 만들었다, 어떤 요리사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각 지역의 요리를 합쳐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시의 전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궁중떡볶이가 문헌상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과 양념을 은근히 이렇게 조리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소개를 하고요. 떡찜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궁중떡볶이, 떡찜, 떡잡채. 약간 잡채 같은 느낌이죠? 떡잡채, 떡전골, 요런 식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떡볶이, 지금 우리가 먹는 빨간 떡볶이 시초는 일단은 궁중떡볶이 레시피가 시초다. 그리고 이 떡볶이가 이제 서민으로 갔을 때는 고기를 못 넣어서 그냥 야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떡을 졸여가지고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간장떡볶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간장떡볶이는 어디서 유명했냐면 파평 윤씨 집안의 대표적인 요리였다라고 해요. 파평 윤씨네 집안이 간장을 되게 잘 빚는 유명한 집안이었는데, 파평 윤씨 들어보셨죠? 그래서 파평 윤씨 집안의 대표적인 음식이었는데, 이제 그 간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갈비를 여기다 넣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를 여기다 넣어서 졸여 먹었던, 그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은 안동찜닭 같은 거죠.
찜닭이 이런 간장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떡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찜닭같이 그런 소스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막 떡찜, 궁중 떡볶이, 그땐 떡볶이란 말 안 썼어요. 떡찜, 떡잡채, 떡전골 이런 명칭을 쓰다가 요즘과 같은 떡볶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쓰여진 건 1942년에 조선요리제법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고기와 채소를 넣어서 간장으로 만든다는 떡볶이, 간장 떡볶이라는 그런 명칭이 1940년대에 처음 나타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장 떡볶이가 지금 유명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떡볶이 하면 생각나는 건 매콤하고 후후 불면서 매콤하고 칼칼하고 짭짤하고 달콤한 매콤달콤한 요런 떡볶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간장 떡볶이에서 요렇게 빨간 매운 떡볶이가 나타나게 된 건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떡볶이의 주류는 이런 매운 떡볶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확실치는 않대요. 1950년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없고 막 기근에 허덕이고 이러다 보니까 먹거리가 없을 때 원래 궁중의 요리였던 궁중 떡볶이가 서민의 음식으로 변모하게 된 건 195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떡볶이가 이제 붐이 일어나고 유명해진 건 1970년대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신당동을 중심으로 열풍이 일어났죠. 왜냐면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혼식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하루에 한 끼는 밀가루로 먹어라. 쌀이 모자라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칼국수, 뭐 그런 수제비, 국수, 떡볶이 이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1970년대. 그리고 70년대 떡볶이는 요러한 쌀떡볶이가 아니라 길쭉길쭉한 밀떡볶이였습니다. 저는 밀떡볶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밀떡볶이의 그 특유의 그 뿌른 맛. 저는 밀떡볶이 더 좋아요. 쌀떡볶이는 너무 좀 통통하고 저기에 좀 양념이 덜 밴 느낌이랄까? 전 뿌른 밀떡볶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1970년대에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빨간 떡볶이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매운 떡볶이, 빨간 떡볶이는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그 탄생 비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마봉님 떡볶이인데요. 마봉님 떡볶이가 유명하잖아요. 신당동에.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는 그 마봉님 떡볶이. 이 마봉님 씨가 빨간 떡볶이의 원조라고 보는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간장만 넣다가 약간 매콤하게 고춧가루를 넣고 고추장을 넣고 고추를 막 썰어 넣고 이러다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설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마봉님 할머니의 실수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1953년에 이제 전쟁 시기잖아요. 그래서 막 피난 생활에 막 되게 배고프고 힘들던 시절에 마봉님 할머니네 그 집안에 되게 귀한 손님이 한번 왔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제대로 대접을 해야겠다 해서 중국 요리집에 갔는데, 마봉님 할머니는 그 중국 요리집의 음식이 너무 느끼했대요. 그래서 손을 대기가 좀 뭐하고 입맛에 안 맞아서 손을 댈 게 없어서, 또 가족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뭔가 허기는 달래야 되는데 담백한 게 없을까라고 보다가 그 중국집 개업식용 쌀떡이 있었대요. 여러분 쌀떡 아시죠? 개업식용 쌀떡. 그래서 그 쌀떡이 이렇게 좀 길쭉한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약간 평행사변형의 쌀떡 아십니까? 평평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절편같이 생긴 거. 그래서 그 쌀떡을 딱 먹다가 젓가락이 미끄러져서 아버지 짜장면에 툭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짜장이 묻은 그 떡을 딱 먹었는데, 떡에 짜장이 묻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때에서 마봉님 할머니가, 그때는 어렸겠죠? 소녀였을 때니까, 짜장이 묻은 것도 맛있는데 고추장에다가 비벼도 맛있겠다. 그래서 떡을 이제 짜장에다가 고추장 비율을 반반 해가지고 약간 짜장과 고추장 떡볶이. 그게 마봉님 떡볶이의 시작입니다. 신당동 떡볶이는요, 이 빨갛지만 않고 그 안에 짜장도 좀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어때요, 여러분? 좀 약간 짜장이 들어간 느낌이죠. 그게 마봉님 떡볶이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죠. 실수로 그 떡을 짜장면에 떨어뜨려가지고 짜장이 묻은 걸 먹어보고서 맛있는데?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추장을 쓰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마봉님 떡볶이가 이제 신당동에서 되게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당동으로 몰려와서 그런 즉석 떡볶이집이 생기게 되고 1970년도에 붐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마봉님 떡볶이 제가 이게 먹방으로 그때 아리샤랑 같이 가가지고 먹방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마봉님 떡볶이. 사실 신당동에는 다른 데도 많이 맛있죠. 즉석 떡볶이. 이러한 신당동 즉석 떡볶이가 유행을 하게 된 게 1970년대 또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여고생들이 놀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970년대에 어디 놀 데도 없고 이렇게 좀 여가 생활할 데도 없고 70년대에는 이제 떡볶이 먹고 그 떡볶이 먹는 여고생들의 그런 아지트에 DJ 박스가 생깁니다. 바로 저희 엄마 시절이죠. DJ, 유명한 DJ가 이제 박스가 생기고 노래를 신청하게 돼요. 그리고 그 DJ 오빠가 잘생겨가지고 그 오빠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한테 사연을 내거나 이렇게 음악을 신청하면은 이제 그 오빠가 이제 단골이 오면 자 2번 테이블에 오뎅사리 추가 막 이러고 막 3번 테이블에 라면사리 서비스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신당동 떡볶이 그런 추억을 막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렇게 학생 때 와가지고 DJ 오빠 보러 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당동에 자주 갔을 때는 DJ는 없었어요. 저는 90년도에 신당동에 친구들하고 자주 갔었는데 초등학교 때도 갔었고 중학교 때도 갔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갔을 때 이제 90년대 초잖아요. 그때 삐끼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신당동 골목에 가면은요, 잘생긴 삐끼 오빠들이, 야, 우리 여기서 먹고 가라고, 여기 맛있게. 1인분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신다던가, 이제 후식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꼬셔가지고, 심쿵해가지고, 이 오빠 좀 괜찮은데? 이러면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단골이 딴 데로 있는데, 한번 가볼까? 먹어봤더니 맛이 없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DJ 오빠들, 70년대 그 DJ 오빠들의 그런 여파가 90년대까지 삐끼 오빠로 남아있는 거죠. 요즘에는 삐끼 오빠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주차 요원, 삐끼 오빠가 없고, 그런 그때 삐끼 오빠들이 그리운데 지금 최근에 제가 갔을 때는요, 나이 든 아저씨들이, 컴상고우준 아저씨들이 주차해 주려고, 발레 파킹 해 주려고, 차 가져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예전 삐끼 오빠들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호객행위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당동에서 이제 이런 즉석떡볶이가 또 유행을 하고, 여고 앞에 이런 즉석떡볶이들도 많이 생기고, 즉석떡볶이는 그 나름의 또 매력이 있고, 또 이렇게 길에서 파는 이러한 또, 길거리 떡볶이도 또 매력이 있죠. 이 꾸덕꾸덕한 그 떡볶이 소스가 이렇게 묻고, 진한 맛. 하루 종일 우려낸 그런 맛. 뭐 이런 식으로 길거리 떡볶이, 즉석 떡볶이. 이런 식으로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떡볶이의 이 인기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떡볶이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는데요. 즉석 떡볶이, 이런 길거리 떡볶이에 이어서 떡볶이의 프랜차이즈화가 나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뭐 아시다시피 엽교 떡볶이, 엽떡, 배달 떡볶이로는 유명하고 또 최근에 이제 엽떡한테 도전장을 내민 불타는 여고 24시 떡볶이. 여기는 국물이 많은 국물 떡볶이로 유명하고요. 엽떡은 이제 치명적인 매운맛 그리고 뭔가 땡기는 맛. 자꾸자꾸 먹을수록 땡기는 매운맛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조스 떡볶이, 국대 떡볶이, 아딸 이런 식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화가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달 떡볶이도 엽떡과 이런 배달 떡볶이도 더 얼마 안 됐고요. 신전 떡볶이 이런 게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그때쯤에 이제 나타나서 배달 붐과 함께 배달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렇게 떡볶이들이 많이 프랜차이즈화가 된 거죠. 그리고 좀 다양한 떡볶이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치즈와의 만남, 치즈 토핑, 떡볶이 떡 안에 치즈를 넣기도 하고 떡볶이 떡 안에 잡채나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떡도 모양이 다양해졌고 조랭이 떡 모양을 쓰기도 하고 얇은 길쭉한 떡 모양을 쓰기도 하고 저는 얇은 떡볶이 좋아해요. 신당동 떡볶이 같은 이런 얇은 떡 사실 라면이 더 많긴 하죠. 라면사리가 얇은 떡볶이 좋아하는데 이건 사람 취향마다 틀리죠.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떡볶이가 점점점 진화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떡볶이 축제도 했었습니다. 신당동에서 국내 최대 떡볶이 축제가 열렸다. 이것을 2009년부터 떡볶이 축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막 떡볶이를 먹고 떡볶이를 좀 세계적으로 알리는 뭐 이런 축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해서 막 거의 140억 정도 투자했대요. 생산, 기술, 수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시 사업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요즘 신당동 가보신 적 있나요? 신당동 상권이 예전 같지 않고 좀 많이 좀 썰렁해진 것 같은데 떡볶이 예전 추억의 그런 즉석떡볶이 맛보러 신당동에 한번 날 좋아지면 봄에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떡볶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인기를 끌고 있고 외국 사람들도 요즘 매운맛을 좋아하거든요. 윤식당 이런 데 보더라도 이렇게 고추장 소스 찍어 먹고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이것도 고추장에 먹을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럽의 이런 남부 유럽 쪽이나 브라질 쪽, 남미 쪽은 또 매운 소스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좀 매운맛에 좀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정말 일본의 스시 정도로 우리나라 떡볶이, 이 떡볶이도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떡볶이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남자분들도 많이 먹어보셨을 거고, 특히 여자들, 여중, 여고 시절에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면서 막 수다 떨고 막 그랬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요. 나이가 들수록 그때 시절이 되게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고 시절에 개를 했었어요. 제가 개주를 했었는데 떡볶이 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하루에 500원씩 모아서 한 달 동안 그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각 지역의 유명한 떡볶이집을 다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이제 저기 수유 쪽에 우이분식이라고 떡볶이를 많이 줬던 그런 데도 갔었고, 한성대 입구 쪽에서는요, 삼성교 한성대 입구 쪽에는 떡볶이 이름이 더티였어요. 더티. 더럽다고 더티예요. 맛은 되게 있는데 할머니가 약간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떡볶이 안에 항상 머리카락이나 뭔가 이렇게 죽은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떡볶이집 이름이 더티였던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교에 늘푸른 집도 유명했었고, 제가 그 근처에 친구들도 많이 살고 근처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 지금도 떡볶이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떡볶이집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석관시장 떡볶이. 여기는 이제 석관동의 석관시장에서 아마 한 낮 2시 전에 가야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할머니가 딱 2판만 하고 안 팔아요. 그리고 이제 더 파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힘들게 오늘 안 자고 왔는데, 그러면 뭐 맛없는데 사 먹으러 왔어? 이러고 부친절해요. 뭔가 맛집의 그런 특징. 그래서 되게 진하고 맵고 진하고 아무튼 이거 좀 뭔가 그 매력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떡볶이 매니아신 분들은 줄 서서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되게 진해요. 진하고 달고 색깔만 봐도 장난 아니죠. 석관시장 떡볶이. 근데 이 석관시장 떡볶이 때문에 유명해가지고 석관동 떡볶이가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데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양재역 은광여고 떡볶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떡볶이에요. 저 밀떡 매니아거든요. 그리고 밀떡이고 이렇게 길쭉한 떡볶이 딱 좋아해요. 얇고 길쭉한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찝으면 떡볶이가 이렇게 휘는 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 양재 은광여고 떡볶이도 유명하고요. 이거는 추억에 우리가 많이 먹어봤던 학교 앞 떡볶이 맛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차산에 또 유명한 떡볶이집 있죠? 여기도 맛있어요. 신토부리 떡볶이.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던 이 신토부리 떡볶이의 특징은요, 떡볶이도 진하기도 하지만 되게 매워요. 근데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바로 핫도그! 핫도그를 썰어주십니다. 튀김도 있긴 있는데요. 핫도그를 썰어주는데 되게 매울 때 저 핫도그를 먹으면 또 어느 정도 매운맛이 좀 중화가 돼요. 그래서 이 떡볶이와 핫도그의 그 궁합이 완전 찰떡궁합이라는 거. 그래서 아차산 신토부리 떡볶이도 강추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먹어봤던 데 중에 또 중독성이 있었던 데가 바로 선릉역 매운 떡볶이인데, 여긴 안타깝게도 트럭에서 할 때가 훨씬 맛있었는데, 지금 원래 트럭에서 했는데도 트럭에만 하더라도 이 선릉역 매운 떡볶이가 사람들이 항상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월 수입이 몇 천만 원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5천 정도 된다는.
계속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서서 계속 사 먹거든요. 제 친구도 여기 떡볶이 완전 팬이어서 제가 먹게 됐는데, 맵고 맛있어요. 빨갛고. 지금은 이제 가게를 차리셨더라고요. 요 느낌이 좀 안 나지 않나. 뭐 지금도 어쨌든 가게 차려서 선릉역 매운떡볶이 선매 아직도 영업을 합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떡볶이집을 몇 개 소개를 또 해드렸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도대체 떡볶이,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 언제부터 먹었고 언제부터 유행을 했고, 이렇게 빨간 떡볶이는 언제부터 유행했는지, 떡볶이의 유래, 떡볶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보니까 너무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지금 컨텐츠 끝나고 바로 이어서 먹방으로 떡볶이를 시켜 먹는 걸로 해야겠어요. 한국인의 입맛, 떡볶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발전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학교 주변에 우리가 자주 갔던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떡볶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한나의 뻔뻔한 역사, 재미있는 이야기, 떡볶이의 역사로 준비했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